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갑소녀입니다. 1차 대전을 상징하는 무기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기관총이나 가시철조망, 또 참호, 화학무기. 근데 이 중에서 탱크를 빼놓고는 안 되죠. 사실 1차 대전과 탱크의 역사는 너무 많은 곳에서 소개가 됐죠. 이제 와서 왜 탱크 얘기를 꺼내냐, 엄청난 뒷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1915년 영국이 참호 돌파를 위해 마크 1이라는 세계 최초의 전차를 만들었고, 이 무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물탱크라는 암호명을 사용한 게 지금도 전차를 탱크라고 부르게 된 이유고, 1916년 쏨 전투에 처음 투입되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제 성능과 정가에 상관없이 이 탱크의 등장이 독일군에게 안긴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어요. 2차 대전 당시 독일 기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구데리안이 쓴 전차 앞으로 라는 책을 보면 내용의 절반 이상이 독일은 탱크 때문에 전쟁에 졌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국의 마크1 탱크는 농업용 트랙터 위에 철판과 포를 얹은 조악하게 짝이 없는 철통에 불과했지만 독일에게는 그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도 탱크를 개발하는데, 탱크가 전장에 나타나기 직전인 1915년 독일은 연합국이 엄청난 비밀 병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는 첩보를 접하고 그 무기의 설계도를 손에 넣고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파이 중에 한 명을 보내는데요. 네덜란드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에 살다가 파리에 와서 무용수이자 유명한 고급 매춘부로 활동했던 여자, 여명의 눈동자로 불렸던 그녀, 바로 마타하리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탱크 설계도가 사령관인 모건 장군 집의 금고 속에 있었다고 해요. 이걸 알게 된 마타하리는 모건을 유혹해서 접근하는 데 성공하죠. 그와 동거를 하면서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아냈는데, 시간에 쫓기던 독일은 마타하리에게 24시간 이내에 금고 문을 열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금고 비밀번호가 6자리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우의 수가 15만 1200개나 되는 비밀번호를 24시간 안에 알아내는 건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때 마타하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금고 맞은편에 걸려있던 개종시계. 그 시계는 항상 멈춰 있었는데 시간이 9시 35분 15초였어요. 9시를 21시로 바꾸면 6자리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걸로 비밀번호가 21351호라는 걸 알아내서 설계도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타하리는 이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917년 10월 15일 파리 근교의 반센느라는 곳에서 총살을 당했는데요. 총살 당하기 직전 그녀는 눈 가리개를 거부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어서 쏘세요. 그거 계속 들고 서 있으면 무겁지 않나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인 이야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타하리의 이야기는 그냥 썰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어땠는지가 사실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탱크 설계도를 빼돌렸다는 얘기부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1915년에 독일이 탱크의 존재를 알았다면 1916년 쏨 전투에서 마크1이 등장했을 때 독일이 왜 그렇게 충격을 먹었을까요? 그리고 독일군 최초의 전차는 왜 1918년에야 등장했을까요? 마타하리는 매력적인 외모와 육체로 남자를 유혹하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살았던 배경을 이용해서 이름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어로 새벽의 눈동자라는 뜻을 가진 마타하리라고 지었는데, 아주 예전에 나왔던 소설 그리고 드라마로도 유명했던 여명의 눈동자라는 제목이 바로 이 마타하리라는 이름에서 따온 거죠. 거의 헐벗은 모습으로 신비하고 에로틱한 동양풍의 춤을 추면서 자신을 인도네시아 왕가 출신의 여자다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유럽 남자들의 마음을 뺏었다고 해요. 근데 연합국적 장성들을 유혹하는 데는 능했지만 실제 첩보 활동 능력은 그저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져오는 정보도 대부분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마타하리가 독일군 스파이임을 알아챈 연합국에 역정보 흘리기에 당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예 프랑스 측에 포섭이 되어 나중에는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말도 있고요. 애초부터 마타하리는 스파이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류층들을 상대하는 고급 매춘부다 보니 프랑스의 유력 인사들이 전부 마타하리와의 성추문에 연루되어 있었고, 권력자들이 이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마타하리를 스파이로 몰아서 처형했다는 썰도 있죠. 나중에 독일 정부가 해제한 기밀 문서를 통해 마타하리가 독일의 스파이가 맞다는 게 확인되었다곤 하지만, 정말로 그녀가 프랑스 모건 장군의 집에서 멈춰진 개종시계로 비밀번호를 풀어 탱크의 설계도를 훔쳐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당시 가장 유명했던 여자 스파이가 목숨을 걸고 빼냈던 기밀 자료가 탱크의 설계도였다는 이 이야기의 기본 설정은 탱크의 등장이 1차 대전이라는 전쟁에 준 충격이 얼마나 컸었나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등장한 전차는 느린 속도에 약한 방어력, 끔찍한 내구성으로 본래 목표인 참호 돌파를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첫 등장부터 2년이 지난 후 탱크는 지상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18년에 벌어진 백일 전투에서 프랑스의 르노 FT-17 전차 세대가 독일군을 공격하는데 1개 사단 병력이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개고생을 한 끝에 겨우 세대의 전차를 제압할 수 있었을 정도로 당시의 전차는 무서운 무기였어요. 구데리안이 탱크 때문에 독일의 전쟁에 졌다는 얘기는 결코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과연 매력적인 마타하리의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댓글로 많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